2024년 증시는 상저하고라 하고요. 반도체를 담으래요. 중국은 자원 광물 무기화에 대해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비아디는 차량 가격 할인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최저점을 계속 깨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3%고요. 필 에너지는 이번 주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SOXL은 76% 수익 구간인데요. 이번 주는 상승으로 기울 것 같아요. 단타 좀 치려고 필 에너지를 600만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변동이 없으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요. 만약 월요일 거래량이 폭발하면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보고 짧게 나오려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12월 5일 화요일에는 서비스 구매관리 지수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지수가 몰려 있는데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10월 구인 구직 보고서와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수 발표가 있어요. 금요일에는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 발표가 있고요. 실업률 발표도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 증시 전망은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대요. 국내 간판 업종인 반도체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래요. 올해 시장을 주도한 AI와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조선주도 주목할 업종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미국과 한국의 선거, 부동산 경기 등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주목된대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실적에도 기대를 하고 있대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국내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은행 리서치 센터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6월 말로 보는데 금리 인하 직후 잠시 조정을 받은 뒤 상승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기업 신용 리스크와 고금리 부담으로 완만한 상승장을 예상한대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 합은 3조 원 안팎이었지만 내년에는 11배가 증가한 34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며 AI 발달에 따른 HBM 수요가 반도체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또한 네이버 등 플랫폼 업종을 거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네이버가 내년도에는 AI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라며 현재 10위권인 시총 순위가 5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지난 2년간 부진했던 업종 중 네이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내년에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주주 환원에 나설 정도로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상장주 컨셉트를 가진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 등 대형주를 추천했대요. 또 상반기에는 조선주도 추천을 했고요. 그 후 시장이 조정받으면 인터넷과 바이오, 2차전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의견인데요. 한국투자증권 목동 PB센터 팀장은 연말 산타랠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제도 개선, 대주주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내년 코스피는 상반기에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하반기에는 행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어요. 그는 상반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하고 하반기에는 지수가 횡보할 것으로 예상돼 개별 종목 중심의 트레이딩이 요구된대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를 꼽았고요. 장기적으로는 비만 치료제를 추천했어요.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세계적으로 20% 정도 성장해 주도주로 부상할 전망이 있기 때문이래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우 연평균 30%를 성장해 2030년까지 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분석이에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진테크를 추천했고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동아ST, 일동제약을 추천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최저점을 자꾸 이탈하고 있어요. 결국은 7,785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파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 감축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지분율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대요.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공급망 배제가 어려운 탓에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해외 우려 집단을 규정하면서 인플레이션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보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들로 명시했어요.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대요.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대요.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서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대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의 의석이나 의결권이나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 통제 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대요.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에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분담 등 향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대요. 다만 중국 측의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우리 기업의 추가 분담이 커질 수밖에 없대요. 생산 라인 설립에 조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수천억을 더 투자해야 된대요. 그러면 국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핵심 광물 조달 또한 문제래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에 배터리 셀과 모델, 분리막, 전해질이 포함됐고 핵심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을 2025년까지 해외 우려국에서 조달받지 않아야 하는데 흑연, 리튬, 니켈 등 대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2년 안에 자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래요. 실제 인조 흑연의 대중국 수입률은 95% 이상에 달한대요. 중국의 비아디가 요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1년 8개월 만에 신저가를 갱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수급 환경과 마진 우려가 맞물려서래요. 비아디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해외 사업은 내년에는 비용 통제가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올해 들어 비아디 외국인 지분율이 12%대로 급상승하며 중요한 수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9월 이후 비아디 주가는 외국인 매매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대요. 지난 11월 24일 중국 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비아디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주가도 동반 하락했대요.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광물 자원의 생산과 비축량을 확대하는 법을 개정하고 나섰대요. 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1일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부 회의에서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채택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대요. 국무원은 광물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자원을 개발 보호하고 국가전략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대요.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 조치로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고 히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어요. 이에 미국과 일본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에서 투자를 촉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밝혔어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